지금부터 사라진 히로시마의 심령 스폿, 소녀원에서 나는 10대 시절 겪은 이야기입니다. 소녀원이라는 건 사용하지 않게 되어 폐허가 된 여자 형무소의 별명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히로시마의 유명한 심령 스폿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면허를 막 따서 운전의 맛을 들인 젊은이들은 밤이면 밤마다 심령 스팟을 돌고 했습니다. 코이 언덕이니 오오키리 댐이니 나바라 계곡이니 여러 곳이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녀원은 차에서 내려 폐가가 늘어선 넓은 부지를 돌아다니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꽤 사람이 많이 몰렸고 남자 셋, 여자 셋, 친구네 아버지 승합차를 타고 소녀원에서 살해당한 왕따 수감자 귀신이 나온대 라는 둥 지어낸 이야기로 여자애들의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좁은 길을 조금 올라가 소녀원에 도착을 했고 입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세단이 한 대 서 있었고 여기에 차를 세워놓은 다른데 누군가 또 와있나? 누가 먼저 왔다는 거겠지. 에이, 분위기 팍 죽네. 먼저 온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따라 차를 세워두고 소녀원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에는 연결로와 교차되는 중앙통로를 따라 들어가지만 누가 먼저 와있기 때문에 우연히 마주치면 재미가 없으니 좀 옆으로 돌아서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뒤라고는 해도 골목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니 산길로 오르듯 가서 건물 창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자놈들끼리 신선하다니 떠들어댔지만 여자애들은 좀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결국 역시 앞으로 가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바뀌어 창문으로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현관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먼저 온 사람들과 마주친 것입니다. 깜짝 놀라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고 6명 모두 비명을 질렀지만 곧 안도의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상대는 넷, 다섯. 여자가 둘 있는 것 같았고 다들 깜짝 놀랬네 라느니 완전 쫄았어 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상대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우리들을 지나쳐 안쪽까지 향해 갔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잔뜩 위축돼서 소근소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야 저거 무섭잖아 하고 떠들어대며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건물에서 나와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 어쩔 거야 기분 나쁜데 그냥 돌아가자 하고 말을 꺼냈는데 여자아이 중 한 명이 엄청 무서워하면서 싫다고 계속 되뇌고 있었지만 원래 겁쟁이인데다 안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자는 이기는 쪽으로 이야기가 가버렸습니다. 약간 내기 같은 걸 한 거죠. 결국 거기서 안까지 들어갔다가 입구에 돌아올 때까지 먼저 간 사람들과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안 만났네? 하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오자 그 사람들이 입구 앞에 세워둔 세단 근처에 있었습니다. 와 뭐야 벌써 나와 있잖아. 돌아갈까? 아니 근데 저 녀석들 뭐 하는 거지? 4명이 각각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차에 타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쪽을 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우리 차로 돌아오려면 그 사람들 옆을 지나가야만 하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짜증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고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나서 기분 나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친구 중 한 놈이 그걸 견디지 못했는지 야 너네 뭘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작스럽게 다들 움찔했는데 정작 상대는 전혀 주눅드는 기색 없이 가만히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빠서 어서 가자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차에 올라탔고 차를 출발시켰지만 그 녀석들은 계속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뭐야 저게 기분 나빠 짜증나 진짜 뭔데 저게 하고 투덜거렸고 그래도 귀여운 여자애 한 명이 있었지 않았냐? 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 잘도 보고 있었네. 누구? 머리 짧은 애. 그런 애가 있었어? 있었어. 운전하던 녀석이 아니 그건 그렇고 여자가 있었다고? 말을 하자
그건 좀 심하지 않냐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대로 안 봤었나? 아니 여자애가 있던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는 사이에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녀석들 차를 어떻게 타고 왔지? 뭔 소리야, 자기네 차 타고 왔지. 그 차에는 다 못 탈 거 아냐. 트렁크에 타나 보지. 무슨 소리야? 아니 그거 한 대에 다 못 탈 정도였잖아. 어라 5명이면 다 탈 수 있잖아. 그렇게 사람이 많았었나? 장난치는 건가 싶었지만 4명 아니었어? 아니 7, 8명은 됐는데? 진짜? 어디? 차 안에 타고 있었어? 있었잖아 다들 차 주변에. 하고 다들 의견이 갈렸습니다. 나도 거기서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차 주변에는 4명밖에 없었어. 너희가 말하는 주변이라는 건 어디 이야기야? 아니 차 주변이라고. 차. 말이 맞던 여자에게도 물었다. 봤어 너? 나도 7, 8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4명 4명이라고. 4명밖에 못 봤어. 문마다 1명씩. 그치 나도 그랬는데? 차 안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니 8명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4명은 확실해. 이러면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 어디 있었다는 건데? 차 주변에 있었다고. 4명밖에 없었다니까? 말싸움같이 되어갈 무렵 운전하던 녀석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2명밖에 못 봤어. 결국 제대로 답은 나오지 않고 다들 등골만 오싹해졌습니다. 그 후 여자아이들은 다 집까지 데려다주고 남자 3명만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서연치 않다 싶어 다시 한번 소녀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소녀원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새벽 아무도 없는 길을 달려 도착을 했고, 시간도 꽤 흘렀기에 솔직히 이미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소녀원에 접어드는 길, 입구가 보이는 코너를 돈 순간 운전하던 녀석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직 있어. 거짓말 치지 마. 진짜로? 보니까 차 주변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4명이지?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하나, 둘, 셋, 넷.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저 녀석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무서워진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는지 운전하던 녀석은 급히 후진을 했습니다. 다들 입을 다문 채 그 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뒤 다른 친구들과 소녀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무섭다고 말하며 겁쟁이 취급당할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냈고, 소녀원의 입구가 보이는 순간 그때까지 느껴본 적 없는 한기가 나를 덮쳤습니다. 그날 봤던 세단이 여전히 거기 서 있었고, 처음에는 비슷한 다른 차인가 싶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역시 그때 그 차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거기 있었다는 듯 먼지투성이의 주변이 풀이무성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만약 그 사람들이 다시 마주치기라도 하면 죽을 것 같았기에 그날은 소녀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소녀원은 담력 시험이 시끄러워져 주변에 민폐라는 민원 때문에 얼어버렸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안심이 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늘 걸리는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소녀원 앞에 차가 있는 한 언젠가 어디선가 그 녀석들과 갑자기 마주칠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 그 차는 1997년 전후에서 하얀색 오래된 카롤라였습니다. 그때 봤던 그 차 앞에 서 있던 4명 또는 2명, 8명은 누구이며 왜 그 차에 서 있었고, 우리한테 뭘 전달을 하려고 했던 건지, 왜 각자 본 게 다른 건지, 그게 언제까지 있었는지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역시 모르고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난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어. 나는 이거 예전에 휴가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는 동생들 3명을 데리고 갔다. 나 포함 4명이었어. 거기가 저수지 옆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폐식당. 똑같아. 폐식당을 한번 둘러보고 나왔는데 폐식당 앞에 진짜 오랫동안 버려진 경운기가 서 있었다. 근데 내가 딱 말했어. 야, 경운기 앞에 저 여자 2이랑 남자 2 뭐야? 4명? 체험단이야? 했는데 옆에서는 몰라 쟤네 뭐야? 근데 갑자기 옆에는 아니 야 뭔 소리야? 6명인데?
6명이 단체로 다 체험 왔나 봐. 뭔 소리냐고, 4명밖에 없는데. 잘못 본 거 아니냐고. 이런 썰이 있어요. 나는 넷, 한 명은 6명, 한 명은 2명, 한 명은 1명.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들려드리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한 명 본 그 동생이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로 그때 당시에 사고 당했어. 그래서 난 더 궁금해서 다음날 또 갔는데 4명이 그대로 있더라고. 그리고 헌팅하고 나왔지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동산 쪽 영업을 하던 무렵 어느 중고주택 매입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판매하려고 업자랑 같이 실내 상황도 확인하고 계획도 잡고 있었죠. 그 집 자체는 평범한 2층짜리 중고주택이었고 상태도 꽤 괜찮아서 금방 팔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이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빚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바람에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뭐 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집에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2층 가장 안쪽 방, 아마 창고로 썼던 방 같은데 거기 쓸데없이 고급진 캐리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찾아보니 꽤 고급 브랜드, 그냥 버리기도 아까운 캐리어였으니까요. 하지만 자물쇠가 제대로 잠겨 있어서 그 집에는 열어보지 못했고 업자는 사무실에 돌아가 공구로 열어보겠다며 캐리어 가방을 차에 싣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업자한테 전화가 왔고 캐리어 가방을 공구로 열고 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공구를 우당탕탕 다루며 작업하는 업자와 통화하는 사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쩐지 잡음이 통화음으로 엄청 심했고 사람들이 넘치는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전해질까요? 혹시 누가 옆에 있나요? 하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하지만 캐리어 가방을 여는 작업이 이어지는 사이 잡음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조금만 있으면 열리겠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잡음이 한순간 싹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는 그 방 안 여는 게 낫겠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열렸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업자는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니 그쪽에서 일하는 작업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미안하는 일이지만 나는 모른다고 대답을 해버렸고 그치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사라진 원인이 캐리어 가방을 열어서 그렇다니 그 후 업자는 결국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되었고 사무실에 남겨있던 캐리어 가방은 다른 폐기물품이랑 같이 업체 측에서 처리한 모양입니다.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 건 그 업자처럼 누가 또 캐리어 가방에 눈독을 들이고 가져갔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너무 오래돼서 어느 브랜드 가방이었는지 까먹었지만 새까맣고 꽤 튼튼한 타입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열리지 않는 캐리어 가방을 발견하게 된다면 굳이 열지 않는 편을 추천드리고 싶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경우 있대요. 캐리어를 요즘도 그렇지만 사건 사고 있을 때 캐리어에 그 시신을 넣고 숨겨서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캐리어에다가 그거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스토커 썰 같은 건데 임의적으로다가 그 스토커를 하는 놈이 자기가 캐리어에 들어가 놓고 그 캐리어를 집 안으로 들일 수 있게끔 캐리어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놓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캐리어를 열었을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덮치는 그거, 생각나네 갑자기. 왜냐면 접근하기가 그게 사람들이 택배가 와 있으면 뭐 열어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캐리어가 와서 열어봤는데 거기서 갑자기 남자가 튀어나와서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면 어떻게 피해 그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이거 썰이.